이 문제는 복소수 거듭 제곱의 아주 기본적인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문항을 보게 되면은 먼저 떠올라야 되는 그 합의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더 곱해져서 더했을 때 요 4개짜리, 요때 항상 0이라는 거, 요거 다들 알고 있을 텐데 한번 잘 떠올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거랑 마찬가지로 역수일 때도 하나씩 곱하기가 추가되면 거듭제곱 형태가, 요것도 여전히 0이라는 거죠. 이렇게 4개 더한 거. 그런데 이게 꼭 1, 2, 3, 4 1, 2, 3, 4일 때만 해당하는 게 아니야. 그치? 이렇게 3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더해줘도 0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가 될 테지만 4제곱이 1 된다는 걸 갖고 이렇게 바꿔봐도 충분해요. 그치? 마찬가지 이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형태의 더하기를 만나면 4개씩 묶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부터 4개 묶어도 좋고 중간부터 묶어도 좋잖아. 그럼 이제 전체 개수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 문제를. 총 10개, 11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8개를 묶어내 놓게 되면 0이 되겠죠. 그렇지? 여기 3, 4, 5, 6, 0이고 7, 8, 9, 10도 0일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앞에 남은 이 3개만 계산하면 끝나겠다. 이렇게 요거는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i. 이게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 형태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굳이 복잡한 어떤 더하기나 곱하기 연산 필요 없이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요 역수 부분하고도 같이 해서 잘 기억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문제 봅시다. 주어진 k는 자연수고 어떤 2차 함수하고 x축의 교점의 개수에 대한 문제네. 그쵸?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는 보자마자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관련됐다는 걸 빨리 떠올려야 되겠죠. x축 자체는 이제 우리가 y는 제로라고 하는 어떤 직선이라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 얘하고 만난다는 얘기는 이제 두 식이 같아지는 어떤 x가 있니 없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하고 똑같아졌으니까 이제 판별식 찾아가지고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판별식을 먼저 구해보면은 반짜리 씁시다. 반짜리.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이게 0보다 커지면 2개. 그러니까 교점도 2개. 0이면 1개. 음수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냥 바로 1, 3, 5만 구하면 되니까 1을 넣어봅시다. 그러니까 F1이라고 할 때는 K에 1이 들어간 건데 양수 나오잖아요. 2개겠죠. 3은 1이니까 아직 2개네. 5는 음수가 돼서 없어지겠다. 그렇죠? 그래서 저들을 다 더하게 되면 답은 4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풀어줄 때는 이 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최대한 식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해석하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확인해 봅시다. 이 문제는 주어진 다항식이 어떤 특정한 형태로 표현됐을 때 그들의 개수를 한번 찾아봐라 이건데,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조립제법을 떠올려야겠죠. 우리가 조립제법을 쓰게 된다면 요 A, B, C, D를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조립제법을 써봅시다. 당연히 요 형태에서 0이 되는 x를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려주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이렇게 나온 요 첫 번째 나온 요 친구가 D가 되겠죠. D. 이렇게.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하면 돼요. 계속. 두 번째도 마이너스 1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번에 2가 나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C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그냥 한 번 더 해서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기 좋은 게 여기까지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B하고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자체가 바로 A, B가 되는 게 아니야. 이걸 한 번 더 써야 나오는 애가 이 부분, 요게 B가 될 거고, 남는 최종적으로 혼자 남은 이 친구가 이제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빨리 하다 보면 실수하는 친구들이 여기서 끝내. 그럼 딱 봐도 1, 3, 2, 3이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1, 2, 2, 3 요걸 곱한 12가 정답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다 생각을 해서 잘 풀어놓고 이런 걸로 실수하지 맙시다. n은 자연수고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나는 그 교점의 개수를 fn이라고 하는 요 문제네요. 결국 교점의 개수 구하라는 문제인 건데 n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나오겠니? 이거잖아. 그쵸? 근데 어찌됐건 두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니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저 두 식이 같아져서 나오는 이 2차 방정식을 떠올려야 될 거고,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곧 교점의 개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까, 중근은 한 개를 가질까, 허근 없을까, 이것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판별식으로 확인할 거야. 판별식. 그러니까 반짜리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됐더니 이게 3 빼기 n이 되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양수가 되는 친구는 2개, 0인 친구는 1개, 음수인 친구는 없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당황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면 별거 없겠다. 그렇지? 왜 그래요? 4보다 크게 되면 이쪽은 항상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음수란 얘기는 모조리 허근이라 이 자리는 그쵸? 개수가 없어요. 교점이 없는 거야. 허근이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F2하고 F2를 집어넣으면 1, 양수 2개가 될 테고 F의 3은 0이 됐죠? 중근 1개. 그치? 그래서 요거만 더해주면 3, 요게 정답이 되겠어. 그쵸? 이 문제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을 찬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문제에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캐치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요 모양이 2차 함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공을 찬 거고 공을 찼더니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좀 쭉 올라가서. 그리고 여기에서 최고 높이가 4를 찍고 그대로 떨어져서 골로 들어가는가 했더니 골대에 맞고 튕겨져 나왔대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튕겨져 나온 거예요, 공이. 그때 골대 높이를 2라고 줬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기부터 여기 골대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골라인이. 이 거리를 구해봐라 이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아까 포인트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된다는 건데 그걸 구할 때 X축, Y축을 잘 설정하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X축을 두고 여기를 Y축으로 두겠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원점. 그럼 여기는 좌표가 뭐가 되겠어요? 0,4가 되겠죠. 단위 미터는 일단 생략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뭔지 모르겠어. P라고 두겠습니다. 여기는 P, 2가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10,0였겠죠. 원점 기준으로 10만큼 뒤로 간 자리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당연히 10,0가 될 거예요, 여기한테. 그래서 여기를 다시 P,0라고 여기다 써놓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은 P에서 요걸 뺀 자리, 그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요거다. 그래서 이걸 확인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한번 식을 만들어 봅시다. 이거 만드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꼭지점을 이용하는 방법. 축이 0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2차 함수를 우리는 fx라고 잡아놓고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래서 fx가 꼭지점으로 표현할 거야, 일단. 이걸로. 그러면은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지만 축이 0이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고 더하기 4라고 하는 요 모양일 겁니다. 그쵸? 당연히 음수 a는 음수일 거예요. 또는 최고차항 계수는 여전히 a로 두고 뭐가 있어요? 요 두 개 집어넣으면 0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가 돼서 요런 모양일 수도 있다. 이거 두 가지가 같은 모양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풀어도 좋고 이렇게 풀어도 좋다. 이렇게 풀어. 첫 번째 방법으로 갈 때는 이제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10이나 마이너스 10 넣어서 0 된다. 그래서 여기다 10 집어넣으면은 100a 더하기 4가 0이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a는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5분의 1.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아. 이번에는 이제 0 집어넣으면 4 나온다를 써야겠습니다. 0 집어넣으면 4 나온다. 마이너스 100a는 4. 그래서 여기서도 a는 마이너스 25분의 1.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구할 줄 알아야 될 거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y가 2가 되는 지점의 x좌표니까 요걸 이용합시다. 그래서 이제 fx를 구한 요걸로 이런 상태로 둔 다음에 얘가 얼마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y좌표가 2, 그러니까 p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는 p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5분의 1에 p제곱 더하기 4가 2.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이게 2. 우리한테 이게 2. 그러니까 p제곱은 50.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p는 양수. 그래서 이때 p는 루트 50, 5루트 2. 그쵸? 그래서 요 놈하고 저 p를 더한, 10을 더한 요거 우리한테는 10 플러스 5루트 2가 최종 구하고자 하는 거리가 되겠다. 오케이? 이 문제는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없도록 이런 말이 나왔네. 그 말은 교점이 있니 없니? 그러니까 우리는 저 2차 함수와 직선 이것이 같아지는 x가 있니 없니인데 없도록 없게끔 그럼 넘겨주게 되면은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이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는 한별식을 써서 확인하면 되겠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없도록 혹은 0보다 작게끔 하는 정수의 합을 구해라. 그래서 이거를 일단 2차 부등식으로 풀어도 좋겠습니다. 이게 12가 2루트 3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게 되면 이게 K의 범위가 될 텐데 여기 안에서 이제 K를 찾으면 돼요. 그쵸? 이때 K는 0을 기점으로 해서 1도 있고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도 있고 2가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그 다음에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고 4는 해당하지 않겠네. 그렇죠? 4는 제곱하면 12보다 크니까. 그래서 모든 정수 K는 요만큼. 그래서 당연히 합은 얼마가 있어요? 0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뭐 아직 2차 부등식 푸는 게 익숙치 않을 수 있잖아, 우리가. 그럼 여기서 정수라는 걸 잘 떠올려서 k제곱이 12보다 작아지는 정수를 집어넣으면 돼요. 당연히 0 될 거고, 그치? 제곱이기 때문에 뿔만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니까 1도 되고 2도 되고 3까지는 되네요. 그렇죠? 당연히 이것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고 답을 내도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2차 부등식은 다음 시험 범위에 해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 익숙치 않을 수도 있는데 당황할 필요 없다. 그냥 정수 조건 이용하면 되겠어요. 이 문제는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가 될 텐데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지만 상당수의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 되겠어요. 첫 번째로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주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준 상태에서 그러면 얘를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겠니? 물어보고 거기에 0을 집어넣어봐라. 이제 이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결과적으로 이 fx는 다 같은 거예요. 그렇죠? 다 같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여기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건 여기 당연히 f의 2는 4입니다. 그렇죠? 2 집어넣으면 여기가 0 되니까 당연히 f2는 4예요. 그 다음에 이쪽과 이쪽이 같은 식이라는 걸 잘 한번 관찰을 해보게 되면 이 x제곱 아니죠.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 말은 이 친구도 묶여 들어갈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보자마자 사실상 fx를 이런 애는 묶여 들어갈 거고, 그쵸? 묶여 들어갈 거야. 그래서 요 안으로 이제 a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묶여 들어갔어. 근데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뒤는 당연히 요게 돼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런 스타일을 보게 되면, 이걸 rx는 갖고 있고, 남은 애가 여기에서 나왔던 요 나머지랑 똑같구나. 그쵸? 그래서 이게 rx예요, 우리한테는. 그럼 이제 나머지 a는 어떻게 찾겠어요? 당연히 요걸 찾겠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식을 괜히 준 게 아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대입을 합시다. f2. 그럼 4가 나오겠지? 일단 f2는 4인데 이게 싹 0이 돼요. 그렇죠? 여기다 2 집어넣은 거 2. 2 집어넣으면 3, 9에 2.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넘어가서 9가 되니까 a는 1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는 rx는 1,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었고 뭐 r 제로 구하면 되겠죠. 제로는 제로 집어넣으니까 1, 제로 더하기 1, 2.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식을 일단 좀 써 놓으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양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를 좀 연습을 좀 해놓게 되면은 사실 이거 안 쓰고 이걸 바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그래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로 만들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세요. 이 문제도 복소수의 거듭제곱과 관련된 문제가 될 텐데 일단 우리는 당연히 저 안에 있는 식들을 계산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거 먼저. 요거는 이제 양쪽에 1-i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밑에가 이제 2가 나올 거라서 얘는 이렇게 될 거고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준다면 이거는 이제 1 플러스 i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에 2의 n제곱 이랑 요거에 요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가야겠다. 어떻게? 이 부분에서 일단 요거의 제곱을 구해야 되겠어요. 이거 먼저. 그렇지? 그럼 이거는 요거 제곱 하면 1 나올 테니까 이렇게 될 테고 요거는 당연히 2i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식이 마이너스 2i의 n제곱이 되겠다.
제곱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쪼개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쪽을 더 살펴봅시다. 이쪽. 저거는 2의 n제곱이랑 2를 곱한 거, 지수법칙 쓴 거고, 그렇죠? 이거는 2의 n이 두 개 있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최종적으로 이거 2의 n 더하기 2의 n 이런 모양이 나와야 우리가 원하는 꼴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같은 n에 대해서. 그러니까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요 모양은 살아남아야 될 거고 마이너스가 등장하면 안 돼요. 둘 다 플러스가 나와야 될 거야. 그래서 n은 이제 짝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뒤에가 당연히 1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짝수면서 이게 1 되는 건 4의 배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n을 뭐 찾으면 되죠. 어디? 17 이하의 4의 배수. 이렇게 돼서 총 4개가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주어져 있는 이 함수의 최대값을 fa라고 한대요. 그리고 그 fa라는 함수가 다시 이 y는 k하고 만나게 됐을 때 그때 하나의 실근을 갖는 경우에 k값을 알파로 하고 그리고 이제 두 실근을 갖는 k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 두 실근의 합을 베타로 하겠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그랬을 때 우리는 요 값을 구하라. 이제 이 문제가 될 텐데 먼저 이 보니까 이 함수는 바로 인수분해가 돼서 완전 제곱이 되네. 그쵸? 그러니까 축이 a인 이차 함수예요. 근데 축이 a니까 미지수란 얘기죠. 축이 미지수로 나왔을 때는 당연히 요 축의 범위를 우리가 설정해서 풀어야겠어. 그쵸? 근데 이 문제가 봤더니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4까지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A가 이제 뭐 어디 있니, 요런 데 있니, 요런 데 있니,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풀어주면 될 텐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다 살피기 전에 먼저 저 함수를 잠깐 그려봅시다. 여기가 지금 x는 a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당연히 제로가 될 테니까 x축은 여기 깔려서 접해 있을 텐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 4는 어딘가에 있을 거고 a가 움직이면서 값이 바뀌겠죠. 당연히 최대가 되는 뭐 x 좌표 이런 것들이.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요 중점 1이죠. 중간끝. 그치? 그래서 요 1을 기준으로 a의 범위를 나눠준다면 뭐 여기 이런데 어디에 있는지 굳이 디테일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보다 작은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1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여기다가 요 분홍색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1보다 작으니까 여기쯤에 1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a가 1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1하고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2하고 4까지만 볼 거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애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요만큼 2, 4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이만큼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대를 갖는 x좌표가 뭐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멀리 가든 조금 가든 언제? 이쪽에서 최대가 되겠죠. 그렇죠? 더 높이 올라가는 그래프에 해당할 테니까. 그러니까 a가 1보다 작을 때는 x에다가 얼마 집어넣었을 때? 4를 집어넣었을 때 이 이차 함수는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fa는 여기 4를 집어넣은 거. 4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볼게요.
1인 경우는 사실 여기 붙여도 상관없고 여기 붙여도 상관없을 겁니다. 1보다 크다 이쪽은 당연히 1이 요런 데 있다는 얘기가 될 테고, 그렇죠? 그 말은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는 상황을 확인해 보게 되면 언제나 왼쪽에서 더 큰 함수값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1보다 큰 상황의 FA는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그럼 요거는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쓰려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요 윗부분도 a 빼기 4의 제곱으로 봐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FA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축을 기준으로 이제 요 함수들을 그려보면 되는데,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이 각각의 함수를 한번 그려보고 갈게요. 이쪽에다가. 그러면은 요 친구는 이제 이렇게 4가 꼭지점이고, 요 친구는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죠. 그래서 1을 집어넣게 됐을 때 살펴보면은 다 9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9.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다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 1보다 작을 때가 요 주황색, 그치? 그리고 1보다 클 때가 요 초록색 그래프인데 그것만 한번 다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요 모양이 이제 FA 그래프다. 이렇게. 9라는 걸 찾아냈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 먼저 다시 한번 이쪽을 살펴보게 되면 요식과 요식을 요 안쪽에 있는 거, 그죠? 더해서 2로 나눠보면, 그죠? 더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그걸 다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치? 요런 함수는 여기에 대해서 대칭 형태로 생겼어요. 두 함수 자체가. 그러니까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가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접으면 만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함수의 대칭하고 관련되어 있는 식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좀 익숙할 수 있지만 좀 처음 보는 친구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같이 그려보고 확인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똑같이 생긴 애들이 1에 대해서 접혀서 만나는 형태. 그러니까 이 사실을 좀 기억하고 있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의 실근을 간다고 그랬으니까 하나의 실근 여기네, 그쵸? 교점 하나 나오는 자리. 그래서 여기가 알파가 될 거고 그 알파는 9가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를 살펴보니까 교점이 2개 되는 자리는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특정한 어떤 값을 구하라기보다는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요 모든 요런 애들의 x좌표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데 아까 여기서부터 얘기한 것처럼 1에 대해서 대칭, 그러니까 여기에 x좌표들도 1에 대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1에다가 특정한 애를 더한 거랑 1에다가 특정한 숫자를 뺀 그 값이 될 테니까 두 근의 합인 베타는 항상 2로 일정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는 이 값은 94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축이 미지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 고려할 거는 축의 범위에 따라서 최대값을 갖는 x가 바뀌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이 두 식의 관계식을 잘 해석을 해본다면 x는 1에 대해서 대칭 모양이 나와서
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베타 구할 때, 그죠? 요 베타 구할 때 사실 요 대칭성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잘 확인을 해주면 좋겠다. 이 문제는 어떤 2차 함수가 x축하고 두 점 A, B에서 만나는데 그 교점 A, B 사이에 원점이 오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찾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래프도 이제 거기 문제에서 줬죠. 일단은 서현이의 방법을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읽어봅시다, 우리가. 주어진 2차 함수 자체를 이제 fx라고 두고 우리가 f0의 값을 이용해 보자 했는데 이 f0 값은 x에다 0을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a 빼기 4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함수에 x에다 0을 대입한 거는 이거 y절편이죠. y절편. 그렇죠? y절편이란 얘기는 그래프가 y축을 끊고 지나가는 점이야.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는 여기에 해당하겠죠. 여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교점 사이에 이렇게 원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는 이 점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프가 이게 지금 A 값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당연히. 근데 움직이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올라가 봅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절편을 계속 올려볼게요. 절편을 올려주면은 그래프는 요 그려진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조금씩. 그러다가 계속 움직이다 보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여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교점이 그냥 원점이 돼버리니까 사이에 갈 수 없잖아, 그치? 아, 그럼 더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 버리면 아예 뭐 교점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최소한 두 교점 사이에 원점은 올 수 없을 거야, 그치? 또 다른 반대로 이제 내려가는 경우는 어때요? 내려가는 경우 계속 내려가. 계속 내려가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죠. 요 사이에서 교점이 계속 이쪽에 생길 테니까.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y절편에 해당하는 f0 a 빼기 4가 뭐가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0보다 작으면 되는 거고 0이 되면 안 된다는 걸 확인했죠, 우리가. 그래서 a가 4보다 작으면 되겠어요. 어떤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딱 봐도 그냥 계산하기 복잡하겠죠. 문제에서도 당연히 치환을 통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나와 있어. 무슨 얘기예요? 적당한 숫자를 미지수 취급해 놓고 그 식을 잘 정리해서 인수분해한 형태로 바꾸고 다시 대입해서 구하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돼. 나는 어떤 자리에 x를 둘까? 당연히 이런 데다 x를 두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를 두는 방법은 사실은 얘 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뭐가 됐든 두고 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맞게 인수분해만 해주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 선생님은 여기 요 자리를 x로 두겠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요만큼만 한번 바꿔보고 일단 요걸로 두고 그러면은 얘는 x 빼기 5가 될 테고 요거는 그냥 x가 되겠죠. 옆에 있는 친구는 1을 더한 게 될 테고 여기에다가 5를 더했으니까 6 이렇게 되어 있는 애. 그리고 이제 225는 그냥 둡시다. 여기에다 루트를 씌워놨다. 우리가 이제 이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많이 봤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연산하는 방법. 어떻게? 상수항이 더해서 같은 애들끼리.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주면 같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개를 해줍시다. 이렇게 된 친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애로 그리고 225 루트는 이거 계속 일단 붙여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 다시 여기 그치?
여기를 뭐 한 번 더 써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조금 더 잘 보일 테니까. 그래서 루트는 그대로 있고 t제곱 마이너스 30t에 225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근데 잘 보게 되면은 이게 15의 제곱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15랑 15 둘 다 마이너스 붙였더니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으로 된다. 완전 제곱으로 되고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t 빼기 15의 제곱. 근데 우리한테는 요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넣어줍시다. 그러면은 요 안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빼기 15 제곱이 될 텐데 뭐 사실 바로 없애도 상관없겠죠. 근데 우리는 뭘 확인해야 돼? 사실 요 안쪽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뭐 문제상 당연히 양수겠지만, 그렇지? 우리한테 x가 18이었으니까 대입을 해본다면 당연히 이 친구가 얘보다 커서 양수가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거 한번 확인하고 지워준 상태로 가면 얘가 이제 전체 인수분해가 끝나고 루트까지 없어진 모양이 요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 뭐 하면 돼요? 18을 대입하면 되겠다. 그냥, 그치? 그쵸? 자, x에 18 다시 대입. 그러면은 요건 어떻게 되겠어? 18의 제곱 여기다가 18 빼기 15 요게 먼저 계산하면 3이니까 327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x를 사실 어느 숫자로 잡아도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같은 결과는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요걸 이렇게 잡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합이 1이 되는 모양을 찾기가 편했고 요게 나중 계산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시험 볼 때는 여기까지 생각은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연습할 때는 요 뒤쪽 모양도 좀 생각해 보면 계산이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